오늘은 용산 전자상가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용산에 나왔습니다. 전자상가의 쇠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용산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전자상가 재개발이 본격화되며 마지막 남은 상가들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건물들이 모여 함께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예정된 재개발로 인해 일부 건물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철거를 기다려왔습니다. 최근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낮은 상가 일부 건물이 오랜 방치 끝에 철거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을 와봤던 분이라면 지금의 모습에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건물 안의 대부분의 상점은 폐업하거나 이전한 상태입니다. 한때 전자제품 시장에 큰 획을 그었던 이 건물의 마지막 모습을 로켓남 TV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전체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낮은 상가 골목도 한적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평일에도 인적이 거의 없어 마치 음산한 느낌의 유령도시 같습니다. 건물 스타일이 요즘과는 사뭇 다릅니다. 옛 스타일의 두꺼운 페인트를 칠한 노후 건물입니다. 대부분 이곳은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취급한 상점이 많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택배로 상품을 발송하거나 고객이 직접 픽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한때 전국에서 전자제품의 메카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현재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했었을 것입니다. 90년대 유행하던 일본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게임보이, 컴퓨터 부품 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버스,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구매하듯 당시 젊은 층도 개성을 표현하고 최신 음악을 즐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용산 전자상가가 번성한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컴퓨터 붐 총판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품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대신 총판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졌습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바로 이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를 구매하려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 검색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판매점을 찾아가서야 가격이나 사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품의 특성이나 조합 같은 전문 지식을 가진 상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편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컴퓨터를 고르던 그 시절만의 독특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지나친 호객 행위로 악명이 높았죠. 특히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강매하거나 시세를 모르는 이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품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 대한 불만으로 용팔이라는 별칭까지 생겼고 이는 용산 전자상가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고가의 컴퓨터 부품 같은 제품들은 파손 위험 때문에 온라인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의 불합리한 행태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새로운 대안인 온라인 쇼핑에 열광하며 망설임 없이 눈을 돌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용산 상인들은 뒤늦게 온라인 최저가 경쟁에 돌입했지만 과거 바가지를 씌우며 이익을 취했던 상인들은 점차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또한 제조사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용산 전자상가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폐업하거나 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상권의 재개발이 진행될 때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색 있는 상권이 사라지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고 이전 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산 전자상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고객이 줄고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에 큰 반대가 없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인들은 인근 상점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가 1층은
음향기기, CCTV, 무전기 등 전자제품 판매가 활발했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수요가 감소하며 수년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전자 상가가 쇠퇴한 배경에는 대형 전자제품 유통업체 성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전문 전자제품 매장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 넓은 매장, 다양한 제품군, 그리고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내세워 많은 소비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게다가 제품의 품질 보증이나 사후 지원이 더욱 안정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중고 거래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쉬워지고 중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직접 상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중고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부품과 전자기기는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주기가 짧아지고 신제품 출시가 잦아지면서 중고 부품의 시장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용산전자 상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산합니다. 1층에 몇 개 상가 빼고는 인적을 찾기 힘듭니다. 이 용산 전자 상가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새로운 첨단 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상업시설, 주거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사업이 점차 진행되며 주위 가치는 큰 변화가 가능합니다. 50여 년 전 강남의 큰 변혁이 이제 이 전자상가 주위에서 시작됩니다. 용산 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서울시 최대 개발 호재는 지금의 이 낙후된 용산이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지난 강남의 변혁을 보았던 분이라면 지금의 이 용산 전자상가를 한 번쯤 보셔야 합니다. 아직 1억대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아직 남아있는 용산 전자상가 상인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시길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